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 9 배하나입니다. 연초부터 캐나다 안팎에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TV 구독과 좋아요 통해 다양한 뉴스들 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도를 넘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캐나다를 포함한 북아메리카 전체를 미국 국기로 표기한 사진까지 게시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 캐나다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캐나다의 장관들과 주수상들은 경계와 반발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친트럼프로 분류되는 루트 강리치 하원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해가 녹고 있는 시점에서 물류 운송의 최단거리인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경우도 중국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기 전에 선점하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되는데요. 이른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영토들은 반드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트럼프식의 선언에 전 세계가 초긴장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리도 총리가 사임 발표를 한 이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CNN 방송을 통해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국경 안보를 강화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캐나다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었지만 현재 관세 부과는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닌 결정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재값 인상으로 결국 미국 소비자가 그 값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51번째 주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캐나다 고위 소식통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도 철강, 플라스틱, 플로리다 오렌지 등 수백 개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자유당은 새 당대표 겸 캐나다 차기 총리를 3월 9일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대유행 중인 호흡기 감염병 인간 메타뉴머 바이러스가 미국과 인도에서도 퍼지며 전 세계적으로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6일부터 BC주 모든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BC주 보건부에서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구역에서 직원, 환자, 방문객,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의료시설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비드-19에 대해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들 호흡기 질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있지만 현지 병원마다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코로나의 근원지였던 우한 병원에서 응급실 대기 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와 자칫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조류 독감으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처럼 확장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전체를 덮친 파괴적인 산불에 LA가 초토화되고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피해액도 88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뭄과 강풍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서울의 4분의 1, 여의도의 47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현재 사망자의 정확한 집계조차도 어려운 상황이고 1만여 채의 건물이 불탔으며 18만 명 넘게 대피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LA 소방국이 캐나다에서 임대한 소방 항공기가 진압 현장에서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무분별한 불법 드론 촬영에 대한 공분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식수 부족, 전기 및 가스 공급 중단, 빈집털이 등 현재 LA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LA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LA 총영사관 발표에 따르면 다행히 아직까지 한인 인명피해는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여러 대형 식품점들이 육류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용기의 무게까지 상품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11%의 추가 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론토의 노블러스 매장과 캘거리 노프리스, 월마트 등에서 구입한 육류 조사 결과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6개 품목에서 평균 5%의 가격 거품이 발견되었는데요. 대형마트 80여 곳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독기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인데요. 식품감사청은 2023에서 24 회계연도에 전국 8,000여 개가 넘는 식품점 중 단 125곳에서만 무게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포장으로 무게 늘리기 관행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월마트와 소비스에서는 제상 공급 업체의 문제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거운 뉴스만 전해드렸는데요. BCG 인구통계청에서 2024년 가장 인기 있던 이름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지어졌던 신생아 이름인데요. 남아의 경우 2년 연속 1위를 지켜온 노아를 제치고 올리버가 1위를 차지했고요. 여아의 경우 올리비아가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리비아의 인기는 캐나다에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난 13년 중 11년 동안 캐나다 전체 여자아이의 이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기 있는 여아 이름 톱5는 올리비아를 비롯해 샬럿, 아일라, 아멜리아, 엠마이고요. 인기 있는 남아 이름 톱5는 올리버를 비롯해 리암, 노아, 테오도어, 루카스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 한인 뉴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 협의회는 지난 6일 버나비 소재 뷔페 비원에서 신년 떡국 행사 및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배문수 민주평통 회장은 6.25 참전 유공자의 회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신년 선물을 전달하고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흘린 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저희 평통에서 민주평통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는 2025년 상반기에 통일음악제, 통일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한군인의 캐나다 서부지에는 2025년 이사회 상견례를 통해 연간 행사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장민우 회장은 한국전 75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평전투 기념식, 한국전 기념식 등 제한군인회에서 올해 준비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자세한 내용 남기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캐나다 뉴스 9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